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내 사주 내가 보기에 적용해 보실 수 있게 방합, 삼합, 육합이 뭔지 세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 합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주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될 수 있게 돼요. 바로 이 상황이 내 의지로 만들어진 건지 환경이 만든 건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데요. 올해는 병원년이죠. 실제로 사주 원국에는 없지만 대운이나 세운이 바뀌면서 방합, 삼합, 육합이 만들어지면서 환경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합이 이루어질 때 나의 일상에 어떤 환경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이라는 게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주에서 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글자들이 서로 뭉치는 현상이에요. 지지, 그러니까 사주 아랫 글자에 있는 글자들이 특정 조합으로 만나면 서로 끌어당기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합이라는 건 내가 원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된 거거든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해요. 사주에서 천간, 그러니까 윗줄에 있는 글자가 내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살겠다. 이게 천간이에요. 그런데 지지에서 일어나는 합이나 충 같은 현상들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놓인 환경,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카페를 차리겠다라고 결심한 건 천간의 의지예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동네가 전부 음식점, 골목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지지에서 일어나는 합의 환경이에요.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짜여 있는 판인 거죠. 그래서 합을 볼 때는, 아,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겠구나를 읽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천간, 일간을 보면서 따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이제 합의 세 종류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방합입니다. 방합은 이름에서 힌트가 나와요. 방위, 방향할 때 그 방입니다. 동, 서, 남, 북 같은 방향에 있는 글자 세 개가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인묘지는 동쪽, 봄의 기운, 목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사오미는 남쪽, 여름의 기운, 화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신, 유, 술, 서쪽이고요. 가을의 기운, 금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해, 자, 축, 북쪽이고요. 겨울의 기운, 수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절 순서 그대로예요. 봄이면 인묘진, 여름이면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이면 해자축. 계절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그럼 방합의 성격이 뭐냐? 저는 이걸 같은 동네,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 뭉치면 어떤 특징이 있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목기운이야. 같은 봄의 식구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방합의 특징은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같은 기운이 세 개가 뭉치니까 그 오행의 힘이 아주 세집니다. 인묘진 다 모이면 목의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거죠.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같은 기운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다양성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만 놀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사주에서 방합이 있는 분들은요, 환경적으로 한쪽 기운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기운이 맞는 일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고 반대로 그 기운과 안 맞는 일을 하면 꽤 애를 써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랍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각각 목, 화, 토, 금, 수, 일간 중에서 각자 발달한 오행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일간인데 지지에 인묘진, 목국으로 방합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비겁이 상당히 발달한 사람일 거고요.
화일간인데 해자축, 수국으로 지지의 방합이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관성이 발달한 분이겠죠. 이렇게 내가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 어떤 계절의 방합이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원국 내에서 방합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대운, 세운에서 날아오는 글자와 합의되는 경우 그 해에는 꼭 눈에 띌 만한 이벤트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환경의 변화를 꾀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삼합입니다. 삼합은 참 재밌습니다. 삼합은 방합과 완전히 달라요. 방합이 같은 동네의 사람들이었다면 삼합은 각자 다른 동네에서 왔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삼합의 조합을 볼게요. 해, 묘, 미, 목국을 만듭니다. 목, 나무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한 팀이고요. 인, 오, 술, 화국을 만듭니다. 불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사, 유, 축, 금국을 만듭니다. 쇠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신, 자, 진, 수국을 만듭니다. 물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해묘미를 예를 들면 해수는 겨울이고요. 묘목은 봄이고 미토는 여름이에요. 전부 다른 계절에서 온 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셋이 만나면 하나의 목적을 이뤄요. 목이라는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삼합에는 세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생지는 기운이 태어나는 자리이고요. 왕지는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자리입니다. 고지는 기운이 마무리되는 자리이고요. 해묘미에서 해수가 생지, 묘목이 왕지, 미토가 고지예요. 목의 기운이란 해수에서 싹을 틔우고 묘목에서 절정에 달하고 미토에서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마무리되는 그 전체의 과정이 삼합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삼합을 목적의 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일상에 비유하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을 꾸린 거랑 비슷해요. 기획팀에서 한 명, 개발팀에서 한 명, 마케팅팀에서 한 명. 원래 부서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이 제품을 성공시키자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친 거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방향은 같은 거죠. 그래서 사주에 삼합이 있는 분들은요, 뚜렷한 목적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환경에 놓이기가 쉬워요. 능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도태될 수 있는 거예요. 방합이 연대감이라면 삼합은 성과를 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이 삼합의 생지, 왕지, 고지는 태어나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마무리하는 이 흐름. 이게 나중에 12운성이라는 개념과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합을 제대로 이해하면 12운성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볼게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댓글로 합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합입니다. 육합은 방합, 삼합과는 또 결이 달라요. 1대 1로 붙는 합이거든요. 지지가 12개니까 둘씩 짝을 이루면 6쌍이 나오겠죠? 그래서 육합입니다. 자축합이 있는데 자수와 축토가 만나 토를 만들고요. 인해합은 인목과 해수가 만나 목을 만들고요. 묘술합은 묘목과 술토가 만나 화를 만듭니다. 진유합은 진토와 유금이 만나 금을 만들고요. 사신합은 사화와 신금이 만나 수를 만듭니다. 오미합은 오화와 미토가 만나 토를 만들어요. 오미합은 방합도 되고 육합도 되겠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시려고 하면 사주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대입해 보시면서 즐겁게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육합의 특징은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글자가 만나서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만남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직장 동료도 아니고,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닌데,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이상하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이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통할 줄 몰랐는데?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육합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육합이 작용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인연이나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든가 뜻밖의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대신 육합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대1로 딱 붙으니까 잘 안 떨어져요. 좋게 말하면 끈끈하고 나쁘게 말하면 집착이 될 수 있거든요. 정이 깊게 들어서 놓아줘야 할 때 못 놓아주는 상황도 육합의 어두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안 쓰는 물건인데 정이 들어서 버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오래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났거나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거를 들여왔는데도 옛날 걸 못 버리는 거죠. 자리는 차지하고 좀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육합이 부정적으로 작용되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합보다 특히 육합은 일지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도가 높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방합은 한마디로 같은 편끼리 뭉친 거예요. 같은 동네 이웃이고요. 같은 계절 세 글자가 뭉친 겁니다. 가장 세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뭉친 거예요. 삼합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뭉쳤어요. 같은 프로젝트 팀원이라고 보면 좋아요. 생지, 왕지, 고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력이 강한 편입니다. 삼합은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합은 뜻밖의 만남으로 뭉쳐요. 우연한 인연으로도 봅니다. 1대1로 뭉친 짝꿍이고요. 그만큼 은밀하고 끈끈합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묘술합을 보시면 묘목은 목이죠. 술토는 토고, 근데 묘술합은 합으로 해서 화가 되거든요. 목과 토가 만나 화오행을 만들어내니 이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합을 볼 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의 합의 결속력, 강도가 달라요. 강한 순서대로 말하면 방합, 삼합, 육합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사주를 내가 보거나 사주 상담을 하게 되면 이 합이 깨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쓰여요. 예를 들어서 삼합으로 묶인 글자를 육합이 와서 뺏어가려고 해도 삼합이 육합보다 결속력이 세니까 쉽게 깨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사실 이건 전체 원곡을 놓고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여서 대략적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합을 알았으면 실제로 어떻게 써먹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합은 내가 놓인 환경을 보여주고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천간의 일간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의 사주 지지에 방합이 있어서 목 기운이 아주 강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변 환경은 성장, 확장, 새로운 시도 쪽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자신도 뭔가를 배우거나 시작하게 돼요. 이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이끄는 거예요. 반대로 삼합이 있는 사주는 목적 중심의 환경이에요. 주변이 전부 실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능력을 길러야 해요. 능력이 없으면 그 판에서 밀려나거든요. 육합이 있는 사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찾아오는 환경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인연이 생기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을 볼 때는 이 환경이 나한테 어떤 판을 깔아주고 있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판 위에서 나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를 천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두 단계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내사주 내가 보기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방합, 삼합, 육합 세 가지 합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짚으면요. 방합은 같은 계절, 같은 기운끼리 뭉치는 것. 세력이 가장 강해요. 삼합은 서로 다른 글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뭉치는 것. 생지, 왕지, 고지. 하나의 순환을 이루고 있어요. 육합은 1대1로 전혀 예상 못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끈끈하지만 때로는 놓아주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합은 전부 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드는 것이고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형, 충, 파, 해, 그러니까 합의 반대 개념인 부딪히고 깨지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합만 알고 충을 모르면 절반만 아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사주 공부 같이 해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 타로 보는 해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